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제8장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촛불시민 정치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들어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여수에서도 참여하셨고, 광주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이 부분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둘러싼, 플라톤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와 진행을 동시에 하게 되고요. 가능하면 제가 좀 짧게 발표를 하고 여러분의 많은 대화가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아테네 정치사에서도 그렇고 세계 인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 아무튼 그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은 아테네에서 참주정이 민주정으로 복귀한 이후에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플라톤이 정리했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리고 크리톤 등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는 소크라테스를 시민 불복종의 효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조국 교수뿐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소크라테스의 어떤 행위를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간주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으면서 남겼던 소크라테스의 그 글들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앞서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실감 있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이제 플라톤의 스승이고 그리고 플라톤은 아테네 명문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또 제자죠. 그런데 이제 철학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또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뭐 중세 철학에서 플라톤의 입장을 가진 중세 철학자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가진 중세를 오히려 이제 깨는 그런 입장들이 서로 나타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생각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건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입구에 새겨진 경고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 의미상 신이 인간에게 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의 신탁을 받으러 입장하는 인간들에게 신이 내가 한갓 인간임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말은 네가 스스로 신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신 앞에서 너 자신을 비워야 겸허해야
신의 뜻이 너에게 들릴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자신의 철학적 입장 혹은 아테네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 아테네에서 철학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은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필로소포스라고 하는 말도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필로소피스트를 어, 그 철학자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원래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썼던 말이고요. 이 말은 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가 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이제 소피아가 지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필로소피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을 바이올리스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필로소피스트는 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래 이 필로소피스트란 말을 쓰기 전에 이 아테네에서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다루는 사람, 지혜에 능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이 소피스트는 여기 지금 제가 네, 저기 어,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한 건데 소피스트의 원래 의미는 현자 혹은 아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리키는 사람, 이 서당 훈장,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일종의 이제 일정한 보수라든가 뭐 혹은 보수를 받건 안 받건 아테네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사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아테네에서 자유민이나 귀족들의 자제나 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발언을 하거나 아무튼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 소피스트가 그 아테네 자유민이나 귀족들의 자제를 가르치는 일종의 교사 계층이었는데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소피스트의 이론이죠. 이론인데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나는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궤변가라고 하는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웅변술과 수사학인데 이 수사학은 당시 아테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수사학은 이제 레토릭 그래가지고 설득의 수단인데 그러니까 설득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수사학은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 수사학은 그러니까 수사학은 논리학과 정치학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를 설득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이성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감성적인 설득은 흔히 이제 프로파간다에서 많이 이용되죠. 예, 그러니까 선동도 일종의 설득의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민주정이 타락하면서 이러한 그러니까 전장 예를 들면 하얀 것을 하얀 것으로 그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알도록 하는 것보다도 하얀 것도
하얀 것을 까만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단지 설득의 기술이 앞서게 되면, 그 중요하게 되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이제 학문의 타락 혹은 아테네 민주정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자신도 소피스트의 이론이지만 나는 필로소피스트다라고 자신의 학문을 그렇게 정의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이제 등해라고, 아테네는 앞말이고 나는 그 말이 깨어있게 하는 등해다라고 이제 예, 자신의 역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소크라테스를 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 죽음을 목도하고 자신의 이상국가에서 철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테네의 당시의 정치를 중우정치 또는 폭민정치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또 약간 달라요. 특정 정치체제를 우월하다고 하지는 않았고 또 민주정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서에서 또 나오는 특히 이제 크리톤이 아주 중요한 그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중마고였고 소크라테스의 탈옥을 그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후원자였습니다. 친구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테네의 어떤 정치적, 학문적 배경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에게의 패권을 두고 다퉜던 것이고 아테네가 상업과 교역을 통해서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경쟁하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견제함으로써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전쟁이죠. 근데 이게 무려 거의 뭐 한 20년인가 30년 가까이, 그렇죠? 30년 가까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테네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테네가 마침내 패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소크라테스의 외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배신한 것이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친스파르타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친스파르타 정권이 30인의 참주 정권이 그 중심이 되었고 그 지도자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 또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참주 정권이 아테네 인구의 5%를 학살하는 엄청난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주 정권이 또 이제 타도되죠. 트라시폴로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소크라테스가 기소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사람들이 멜레토스라든가 대표자로 아니토스, 그리고 이제 리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공소사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근거가 약한 이론을 억지로 주장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지금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크라테스 청년을 선동하고 그리고 무신론자고 그러니까 아테네 도시국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무신론자라는 얘기죠. 이건 지금식으로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는 얘기나 같은 주장인데 지금 뭐 형법상으로 본다면 조국 교수는 이게 이제 추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만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친스파르타 성향의 어떤 정치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민주파의 입장에서는 민주정의 전복 가능성을 염려하고 그 구심점의 제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기소되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소크라테스 죽음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아테네에서 이제 민주파와 귀족파 사이에 벌어진 아주 치열한 권력투쟁 그리고 사상투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속했던 소피스트,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일반적으로 저는 조금 거칠게 말하면 아테네 민주파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선전자들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이탈릭으로 쓴 것은 조국 교수의 책에 기술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제 해석으로 쓴 겁니다. 구별하시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재판을 수용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이 대중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악용을 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는 이 권창은 강정인 이중호 교수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소크라테스 연구자들을 인용을 해서 이들이 이런 군사 정권의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대중 길들이기 수단으로서 이렇게 학문적 사실을 그러니까 학문적인 내용을 이제 악용하는 것을 비판한 것을 로쿠스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불사한 소신은 정말 감동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진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필로소포스로서의 사명을 감수하라는 명령을 나는 받았다.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행위를 그렇게 스스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은 이제 이거 뭐 조국 교수가 강조한 건 아닙니다. 이건 소피스트에 대한 명백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은 선한 일이고 나는 그걸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500명의 배심원들의 결정보다는 나는 신을 따르겠다. 그래서 그리고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신에게서 받은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아는 존재, 지혜에 능통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지혜를 깨닫도록 나는 도울 수 있는 존재다라고 지혜의 산파라고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조국 교수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지혜의 산파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거든요. 실제로 아테네에서 산파였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의 산파라고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누군가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산파가 도움을 주는 역할 아닌가요? 아이를 직접 낳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지혜라고 하는 아이를 낳거나 다시 말하면 깨닫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파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지혜도 사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암과 관련된 건데 당시 이 무엇이 참다운 알미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참다운 알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플라톤의 이제 그 방법론을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변론 안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메시지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나는 선을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나는 죽겠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는 것이야말로 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지식인의 임무가 무엇인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등에와 같은 존재다. 예. 그것은 잠자는 혹은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국가 아테네 시민들을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존재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그 깨심이, 사실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지금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만 지식인이 아니에요. 저는 깨어있는 시민 누구는 다 모두가 지식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촛불 시민 전체가 예, 예, 지식인으로 혹은 스스로 깨어나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예, 예,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에서 해야 될 일이 미리 막 말씀드리고 좀 뒤죽박죽인데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배심원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멜레토스가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요구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히려 사형당할 사람이 아니라 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 보상은 내가 좋은 직사를 대접받는 거다. 네.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나는 양심수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자신에게 그 도망갈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거절하고 혹은 추방될 수 있는 어떤 타협 또 거절하고 이제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당하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진 않겠다. 어? 어,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저자 조국 교수는 김병곤, 고 김병곤 선생을 얘기합니다. 이 김병곤 선생의 최후 진술은 아주 유명하죠. 네, 사형이 선고됐을 때, 이 말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크게 말씀한 걸로 압니다. 재판정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어, 재판에 방청한 많은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고, 감동하게 했던 그 발언, 그 발언을 조옥 교수는 여기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명을 얻게 될 것이고 현자를 죽였다는 비난을 얻게 될 거다. 내가 진짜 현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부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죽인 후에 나에게 가한 형벌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을 거다. 비난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다.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소크라테스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 소크라테스 무릎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크리톤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절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예, 굉장히 착잡한 최후 진술인데 아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떠나야 될 시간이다. 각자 우리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여러분의 삶이고, 어떤 쪽이 좋은지는 신만이 알고 있을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이제 크리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톤은 이제, 크리톤의 제안을 소크라테스는 이제 거절하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크리톤의 이 부분에 이제 해석을 놓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마치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탈출을 하라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에, 만약 내가 공개재판에서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탈출하게 되면 공개재판에서 내가 했던 말을 결국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 그건 나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에, 만약에 내가 왜 내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은 결국 한 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이 무효가 되고 파괴될 경우 그 나라는 정복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가상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면서 그러면 그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국이나 국법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가상 질문을 놓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미 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권창은 강정인 교수는 서구 철학에서도 지금 뭐 크리톤과 소크라테스 변명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이 플라톤의 저술 가지고 서로 긴장과 모순이 있는데 예를 들면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민권 운동을 놓고 정부와 이제 운동권 사이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성을 놓고 소크라테스를 서로 달리 인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쪽의 학자들은 크리톤을 예를 들면서 시민의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운동권들은 소크라테스를 시민 불복종의 선구적인 인물로 어, 그렇게 이제 내세우면서 정당화한다는 거죠. 조국 교수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준수하려는 국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권창훈 교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권창훈 교수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켜야 될 법은, 정의와 일치하거나, 혹은 그러한 정의로부터 크게 일탈하지 않는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강정인 교수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직접 말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만이 부정의한 것이었고 아테네의 법률 자체에 관한 어떤 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법률을 운용하는 아테네 정치 질서 일반에 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고. 저는 이제 이정우 교수한테 가장 동의를 하는데 가장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조국 교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프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설정하는 이른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적인 어떤 지금 명문화된 어떤 법률이 아니라 아테네 도시국가 공동체의 의미로 그 법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도시국가 공동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는 지금 우리가 명문화된 어떤 실존법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였고 소크라테스가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이 아니라 아테네 공동체로서의 그러니까 아테네 국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테네 공동체로서의 국법과 법률 위반의 부속성이 갖는 정당성에 소크라테스는 복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소크라테스의 사용 정보는 재판관들의 어리석음에 기인한 그릇된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현재와 같은 실정법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준수하려는 국법은 도시국가 공동체였고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판 절차 역시 존중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내려진 편결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 그래서 결국 국법을 잘못 운영한 사람 탓이고 자신의 죽음은 인간의 희생물이다 라는 주장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한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그 원조는 일제 때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일본의 법철학자 오사카 도모였고요. 그는 나중에 이제 20년대 말인가 30년대인가 아무튼 도쿄대 교수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마치 악법도 법이다라고 실제로 말하고 그렇게 행한 것으로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실리고 소개되고 해서 이제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수정을 권고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헌법재판소도 2004년에 동일한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그래서 오늘날의 헌법체제에서 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법과 정당한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런 사례를 준법 정신과 연결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인이 준수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결국 이제 자신을 불이하게 죽이려는 체제를 타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소극적인 시민 불복종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느냐? 한 시간 다 빨리 아직 한 시간은 아니구나. 네, 40분 됐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테네의 재판 절차 자체는 아테네 민주정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또 이게 추첨 민주주의였고 또 배심원제를 통해서 확정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재판보다 훨씬 오히려 나은 거죠. 그러나 그 재판이 잘 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 자신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테네 민주정이 부정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중과 대화에서 저자 조국은 민주정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설령 손출된 대표에 의한 민주정 혹은 추첨에 의해서 구성된 대표자로서도 이렇게 불충분할 수가 있다. 이런 대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플라톤이 왜 스파르타식 엘리트 정치를 옹호했나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건 플라톤의 절망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정 자체가 타락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미 아다시피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고요. 그러니까 민주정이 항상 선한 지도자를 좋은 정치 체제라고 해서 좋은 정치 체제가 좋은 지도자를 배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정이 아니라고 해서 항상 타락한 지도자를 배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민주정이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오히려 독재라든가 민주정이 아닌 다른 정치에 기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자기 스승, 뛰어난 스승이 이 민주파의 궤변으로 만들어진 배심원 제도로 죽게 되는 현실에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철인 정치의 필요성을 저는 네, 자신의 국가론에서 주장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 소크라테스 변명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지금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 이게 87년 체제인데,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가 결국 지도자의 질까지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삶의 질을 민주주의가 저절로 보장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의 수준이 결국 민주사회의 성숙도도 결정한다. 네. 그래서 민주사회에 성숙하지 못한 주체가 결국 우민 혹은 풍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소크라테스 재판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하고 형식인데,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민주주의 절차와 형식하고 그 선거로 이루어진 결과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거다. 예.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를 소크라테스 재판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철인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철학자만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물론 플라톤은 그런 입장에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 철인은 독신이어야 되고 사회재산을 갖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플라톤은.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걸 다시 뭐랄까 재해석한다면, 다수의 인민이 오히려 철인의 수준으로 성숙해야만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